히터를 안 틀어주고 있어요. 히터 틀기에는 애매한 날씨라서. 자,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뭐냐면요. 전기 파트의 마지막 자기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 주변에 반드시 자기장 생겨. 그랬을 때 자기장의 방향, 어느 방향으로 생기는지, 그리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긴 공간에 또 다른 자석을 놓으면 자기력 생겨. 그래서 힘을 받는 자기력 방향은 어디야? 라고 하는 내용을 배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 전류에 의한 자기장.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때 첫 번째 직선 도선에서 전류가 이렇게 직선 도선에서 이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때 주변에 자기장 어떻게 생겨? 라고 하는 거 오른손으로 결정하는 거야. 그 중에서 직선 도선에서는 엄지손가락이 전류 방향이야. 그리고 내 손가락이 주변에 생긴 자기장 방향이야. 그래서 전류가 위로 흐르면 자기 손에 도선이 있다고 치고 항상 전류가 흐를 때 주변의 자기장은 손바닥이 도선을 보고 있을 때 부드럽게 감으면 이게 주변에 생긴 자기장 방향이야. 그래서 이때 자기장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랬을 때 나침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나침판의 N극 방향 결정돼. 나침판을 여기다 놓으면 접선 방향 이 방향이 N극 방향이고 여기다 놓으면 이 방향, 이 방향, 뒤에다 놓으면 이 방향 이렇게 생긴다고요. 근데 전류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 그러면 당연히 엄지손가락이 내려가야 되니까 자기장 방향 거꾸로 생겨. 그래서 자기장이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이렇게 생기니까 이 주변에 나침판을 놨을 때요. 나침판의 N극 방향은 얘랑 거꾸로 이 방향, 이 방향, 이 방향, 여기서는 이 방향 이렇게 생기잖아요. 됐어? 그래서 N극 방향 결정하는 거 많이 나오니까 해야 돼. 자, 근데 직선 도선이 아니고 두 번째요. 솔레로이드. 자, 하나의 금속 막대에 전선을 감았다고 쳐. 그러면 전선이 이렇게 감긴 거야. 자, 감기고 여기에 이렇게 건전지가 연결되어 있을 때 선생님이 방법 알려줬어요. 중간에 있는 선 볼 필요 없고 끝에 있는 선만 보는데 끝에 드러난 선이 건전지랑 연결된 선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이쪽 선 보는 거야. 이쪽은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안 보는 거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내려오겠지. 그래서 도선에선 전류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 그랬을 때 N극, S극 방향이 자기장 방향은 솔레로이드일 때는 감기 편한 내 손가락이 전류라고 했어.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도선 안쪽에 있는 자기장 방향이야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막대가 있을 때 전류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내려가고 있죠.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건 오른쪽이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내부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생기면서요. 여기가 자석의 N극, S극의 역할을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부와 일직선이 되는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놔도 되고 여기다 놔도 되고 나침판을 놓으면 화살표가 가리키는 이쪽 방향이 다 N극 방향인데 바깥쪽인 여기는 N극 방향이 거꾸로 생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안쪽과 일직선인 곳인지 아니면 바깥쪽인지를 보고 여러분들이 나침판의 N극을 결정하면 돼. 그 중에서 엄지손가락은 안쪽 자기장의 N극 방향을 가리킨 거야.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기니까 이걸 이용해서 전자석을 만든 거야. 얘네들이 다 전자석이야. 자, 근데 내가 이렇게 도선에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 주변에 영구 자석도 이렇게 놨단 말이야. 그러면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었던 영구 자석도 또 다른 자기장을 만들어서요.
이 두 개의 자기장이 합성돼서 힘을 만들어. 그 힘을 우리가 다른 말로 자기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로런츠의 힘이라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울 거야. 자, 이 힘이 생기는데 이때 이 힘의 방향과 세기는 뭐가 결정해? 라고 했는데 똑같이 오른손 피면 돼. 그래서 오른손을 펼쳤을 때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도선에 흐르는 전류 방향이고요. 내 손가락의 끝이 자석이 만든 자기장 방향을 가리키게 하면 돼. 자기장은 항상 자석의 N극에서 S극을 향하니까 손가락 끝이 S극 쪽을 향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류, 자기장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손바닥이 도선이 받는 힘의 방향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도선은 이 순간에 안쪽으로 밀리는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되겠어? 자, 그랬을 때 이 힘의 세기를 여러분들 여기에 코일을 놓고요. 전동기를 만들어 놓고 힘의 방향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놓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A, B, C, D 이렇게 되면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흐를 거잖아. 그랬을 때 A, B에서 받는 힘의 방향과 C, D에서 받는 힘의 방향은 정반대니까 한쪽만 잘하면 돼. 자, A, B는 전류 이렇게 흐르고요. 자기장 아까처럼 S극을 향한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길 거니까 얘는 안쪽으로 누르는 힘을 받아요. 그러면 거꾸로 이쪽은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의 힘을 받기 때문에 전동기가 이렇게 돈다 그랬어.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A, B가 안쪽으로 밀리는 힘을 받으니까 C, D는 바깥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되겠니? 그래서 얘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데 그러면 이 중에 A, B도 C, D도 아닌 B, C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힘 받아요? 여기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되겠어? 이것도 기억하고요. 그러면 이때 전동기가 받는 이 힘을 어떻게 하면 세게 할 수 있어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석의 세기를 더 세게 해도 돼요. 센 자석 갖다 대도 되고 또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더 높여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배울 거지만 전류가 흐르는 방향과 자기장 방향이 90도일 때가 최대 힘이고요. 자, 위에 있는 BC처럼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이 이루는 각도가 90도에서 멀어진 0도이면 어떤 힘도 받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힘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져요. 선풍기의 1단이 2단으로 바뀌는 겁니다. 되겠어? 자, 그런가 하면 저는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지 않고요. 반대 방향으로 돌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방향을 바꾸고 싶으면 자석의 N극, S극 방향을 바꾸거나 전류가 흐르는 방향을 바꾸면 돼. 둘 중에 하나만 바꿔야 돼. 둘을 동시에 바꾸면 원래 방향으로 그냥 돌아. 알겠습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이를 우리가 전동기라고 하는 모터라고 한다. 그래서 모터를 돌리는 힘이 바로 자기력이었던 거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됐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아가들이 배우면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방향 설정하는 거 힘들어요 라고 하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책에서 질문 좀 봤죠? 수업 시간에 하셨을 테지만 혹시 다시 봤는데 이거 모르겠어요 하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107페이지에서 질문 넘길게요. 109페이지에서 질문 넘겨요. 자, 넘어가시면 뒤로 쭉쭉 갈게요. 자, 114, 115에서 질문 없어. 넘깁니다. 116, 117 넘길게요. 자, 118, 119 없어요. 넘겨요. 120, 121 괜찮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책에 살짝 덮으시고 오늘 주태랑 단원평가를 볼게요. 자, 목동이 여기가 시험범위라 주태하고 단원평가를 다 보죠.
시간 모자란 사람 없어요. 보겠습니다. 없는 거 맞죠? 다 푸신 거 맞죠? 자, 1번에 2, 2번에 5, 3번에 4, 4번에 2, 5번에 2, 6번에 5, 7번 3, 8번 3, 9번 4, 10번 4. 맞은 기도 확인하겠습니다. 번호 8개. 나윤, 서연, 현수, 9개. 재윤, 정한, 우연, 8개. 한서연, 유나, 응? 유나는? 네. 자, 틀린 거 확인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질문. 괜찮아. 넘길게요. 7번부터 10번까지 질문. 괜찮아? 질문 없어? 10번이요. 10번을 보시면 10번은 요 그림이요. 자, 요 그림하고 똑같죠? 자, 그래서 여기가 N극, S극. 전류가 이렇게 간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플러스. 그러면 전류 이렇게 가면 얘는 손,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 힘. 안으로 눌러. 그래서 얘가 안으로 눌리는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A, B는 아래 방향으로 힘을 받고요. 됐어. CD는 위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BC는 힘을 안 받아 라고 얘기했죠. 되겠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 자, 그래서 4번이야 라고 했던 겁니다. 다른 질문 없죠? 네. 이제 진도 나왔죠. 오늘부터 2학년 2학기 앞부분에 있는 생물 파트 나갈 건데요. 오늘 앞에 있는 5단원 진도를 하루에 다 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자, 앞에 있는 5단원 진도를 다 나갈 생각이거든요. 식물 파트가 별로 어려운 게 없어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하루에 진도를 2개거든요. 광합성하고 호흡 이거 2개 다 나갈 생각입니다. 요번에 여기가 시험범위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하고요 가지고 있는 책의 8페이지입니다. 이제 제일 앞으로 오시면 돼요. 8페이지 선생님이 연습하죠. 자, 8페이지 보시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 맨 앞에 5단원의 광합성이라고 하는 거 우리 해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 생물 중에서 우리 식물에 대한 얘기 할 거거든요. 생물 중에서 식물 파트에서요.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야? 라고 하는 거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그 중에서 3가지를 여러분들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광합성이 있고 옛날에 있었던 증산작용은 빠졌고 그 다음에 호흡 있고 뭐 이렇게 돼서 조금 간단한데 식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식물의 잎에서의 기능이에요. 식물의 잎. 식물의 잎에서는 어떤 역할이 일어나?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식물의 잎에서 일어나는 역할 중에서 가장 고유한 역할이 하나가 광합성. 그리고 식물의 온몸에서 일어나는 호흡. 이거 2개 보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광합성이 뭔데? 여기부터 시작할게요. 자, 광합성은 식물 전체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식물의 잎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식물의 잎에서만 일어나는데 이러한 광합성은 말 그대로 빛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 이게 광합성이잖아. 됐죠? 광합성은 빛을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빛을 이용해서 뭘 만들어내는데 광합성 공식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 공식을 제대로 외울 수도 있어요. 자, 광합성은요. 식물의 잎에서 읽어.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 읽어? 물. 됐어. 물과 읽어. 이산화탄소. 그쵸. 물과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빨아들입니다. 자, 빨아들여서 공장을 가동하려면 에너지원이 필요하죠. 그게 저 태양에서 오는 뭐라고요?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됐어. 식물에 있는 공장을 가동하는 거예요. 자, 그 공장이 어디 있어요? 식물의 잎 속에. 자, 잎에 있는 세포 중. 자, 이게 식물 세포야. 그 중에 핵도 있지만 모두 있냐면 여기서 광합성을 하는 장소가 있어요. 얘 이름이 뭐게요? 엽록체입니다. 됐어? 엽록체입니다. 이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식물의 세포는 잎에만 있어요. 됐어? 자, 그래서 엽록체라고 하는 장소에서 빛을 받으면 이걸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라는 재료를 이용해서 꿍짝꿍짝 뭔가를 만들어내. 그 만들어내는 게 바로 뭡니까? 포도당이야. 포도당을 만들어내고요. 포도당을 만들고 남은 찌꺼기가 뭐냐면 산소입니다. 포도당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 포도당을 만들었는데 그거 만들고 남은 재료로 산소까지 만들어내는 걸 광합성이라고 해. 되겠어? 자, 그러면 식물의 잎에서요 이런 광합성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광합성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하루 종일 광합성할 수 있는 건 아니네. 언제만 해? 낮에만 해요. 그래서 낮에만 광합성을 할 수 있어요. 자, 식물의 온몸에서 광합성해? 아니야. 엽록체가 있는 세포에서만 광합성을 하는데 그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잎에만 있어. 되겠어? 그래서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을 해요. 자, 그러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재료요. 그래서 어디서 왔어요? 라고 하면 식물의 구조를 그냥 간단하게 그리면 이렇습니다. 자, 식물의 잎 여기에서 광합성을 할 건데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첫 번째 뭡니까? 물입니다. 이거 어디서 왔을까요? 네. 흙 속에 있는 됐어? 물을 식물의 뿌리에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땅 속에서 식물의 뿌리로 흡수돼요. 그러면 흡수해서 여기서 쓰는 게 아니고 저기까지 가야죠. 그럼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가 있습니다. 식물은 물만 통과하는 파이프가 있어요. 그걸 멋진 말로 뭐라 그럴까요? 그걸 물관이라고 합니다. 물이 지나가는 파이프를 우리는 물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뿌리에서 흡수해서 물관을 타고 잎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공급되는 아이가 바로 물이야 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은 흙 속에서 뿌리가 흡수해서 물관을 타고 잎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그럼 또 어디서 왔어요? 공기. 네,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잎에 있는 실제로 사람과 같은 콧구멍이 입에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이 잎에도 있습니다. 잎에도 이렇게 콧구멍처럼요.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자, 이 구멍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공기가 드나드는 구멍이야. 공기 기자, 구멍 공자. 그래서 이름이 기공입니다. 기공입니다. 콧구멍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이 기공을 통해서 공기 중에 있었던 이산화탄소가 훅 들어가요. 그래서
뿌리를 통해서 들어온 물과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 이산화탄소가 만납니다. 잎에 어디에서? 엽록체에서. 그러면 거기서 꿍짝꿍짝 해가지고 포도당이라고 하는 C6H12O6 이게 포도당의 화학식이에요. 됐어. 포도당의 화학식이 C6H12O6 이렇습니다. 이거 고등학교 가면 이제 이렇게 쓸 건데 여러분들은 아직은 한국말로 포도당 중학교 때 이렇게 써요. 됐어. 자, 근데 포도당을 잘 보시면 CHO 보여요? 됐어. 네, CHO 되겠냐? 이걸 이용해서 만든 게 포도당이라고 하는 쌀알갱이야. 되겠어? 포도당이라고 하는 입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포도당을 만들어내. 근데요,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작은 알갱이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 텐데 이걸 따로따로 만들려니까 막 흩어져서 정신이 없어.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포도당인데 포도당을 만들자마자 이 포도당 입자들을 쭉 껴서 연결합니다.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포도당 덩어리. 이걸 바로 우리 뭐라 그러니? 녹말이라고 해요. 이게 녹말이야. 그래서 식물은요, 낮 동안에 광합성을 하잖아요. 근데 낮 동안에 광합성을 하는데 온 에너지를 다 쓰다 보니까 포도당을 만들자마자 열매가 있는 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보낼 시간이 없어. 되겠어? 그래서 낮 동안에는 그냥 포도당을 만들어서 다른 열매가 있는 곳으로 보낼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여기 잎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 낮 동안에는. 됐어? 근데 낮낮게 포도당으로 저장하기에는 너무 부피가 커지니까 낮 동안에는 만든 포도당을 잎에 그냥 저장하는데 이 포도당을 쭉 연결한 녹말 상태로 저장한다. 자,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1차 산물은 포도당인데요. 만들자마자 잎에서 녹말로 바꿔서 저장. 그러니까 낮 동안에 잎사귀에 뭐 들어있는 거야? 녹말. 거기에 쌀알갱이 들어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랬다가 광합성 끝나는 하루 중 언제가 되면? 밤이 되면 이제 여유가 있어요. 광합성 안 했으니까. 그때 잎에서 됐어. 만들어진 그 녹말들을 필요한 장소에도 갖다 주고 열매에 저장도 하려고요. 얘를 중간중간 뜯습니다. 자, 뜯어서 이동하기 편한 상태 뭘로 만들어요? 설탕으로 만들어요. 신기하죠? 녹말을 중간중간 자르면 이게 설탕이 돼. 그래서 밥도 오랫동안 씹으면 밥이 달아지거든요. 설탕돼서 그래요. 되겠어? 자, 그래서 설탕으로 만들어서 아까 물이 이동하는 통로 어디? 물이 이동하는 통로가 뭐야? 물건 타고 올라왔죠? 자, 근데 밤이 되면요. 설탕이 이동하는 통로로 설탕이 내려갑니다. 자, 그 설탕이 이동하는 이 통로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걸 체관이라고 불러요. 물은 물관으로, 설탕은 체관으로 이동합니다. 되겠어? 그래서 설탕으로 바꿔서 체관으로 필요한 곳에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온몸의 식물 세포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밤에 체관을 통해 공급받고 그러고도 엄청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 설탕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저장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게 바로 열매야. 그래서 열매가 있는 곳까지 설탕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장되는데 식물의 열매의 종류에 따라 저장되는 형태가 다 달라. 어떤 애는 포도당 상태로 저장하는 열매도 있죠. 대표적으로 포도하고 양파가 그렇습니다. 포도하고 양파는 설탕을 받아다가 포도당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거야. 자, 그런가 하면 됐어. 녹말 상태로 저장하는 아이도 있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식으로 쓰는 쌀, 오리,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 이런 애들은 녹말 상태로 저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단백질로 바꿔서 저장하는 아이도 있죠. 뭡니까? 콩이에요. 콩.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하는 애들도 있어요. 땅콩.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저장은 식물들의 종류에 따라 각자 다양한 형태로 저장해. 각자 다양한 형태로 저장합니다. 어디에서? 열매에서. 근데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모든 식물이 다 똑같아. 광합성을 통해서 1차 산물은 포도당이고요. 낮 동안은 모든 식물들이 다 잎에 녹말로 저장하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체간을 통해서 설탕으로 이동해.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 그리고 나서 열매로 가면 다양한 형태로 식물들이 저장한다고요.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광합성의 주된 목적은 포도당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열매를 많이 맺히고 나면 나중에 동물들이 그 열매 따먹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영양분을 식물을 통해서 얻는 거죠. 되겠어?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광합성의 목적은 사실은 이 포도당 만드는 거다. 되겠어? 네. 자, 근데 포도당 만들고도 남는 됐어. 산소를 산소 기체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산소 기체는 식물도 호흡할 때 우리처럼 산소가 필요합니다. 지도 써요. 근데 100개 만든 것 중에서 식물이 호흡할 때 필요한 건 5개도 안 돼. 그거 쓰고 나머지 95개는 저장할까? 아니요. 막바로 버려요. 됐어? 어차피 또 만들 거니까 저장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버립니다. 어디로 나올까요? 어디로 나올까요? 기공이죠. 됐어? 네. 자, 그래서 낮에는요 만들어진 산소가 기공을 통해서 나옵니다. 되겠냐? 그래서 광합성을 하고 있는 낮 동안 산소는 기공을 통해서 배출됩니다. 됐죠? 그래서 산소는 일단은 식물이 호흡할 때 사용하고 남는 애들이 기공을 통해서 배출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식물이 낮 동안 하는 짓들이야. 이걸 우리는 싸잡아 광합성 이렇게 간단한 단어로 설명하는 겁니다. 되겠어? 자, 중학교 시험에서 뭐 나오냐면 선생님은 이 그림에다가 실명 써드렸어요. 물, 설탕, 포도당, 녹말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산소, 이산화탄소 써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볼 때 얘가 실명이 아니고 기호로 나와요. 자, 우리 8페이지 메뉴에 있는 그림 잠깐 볼까요? 8페이지 메뉴에 광합성이라는 건 물과 이산화탄소가 결합해서 포도당과 산소 만드는 과정이야 라고 했고 거기에 엽록체라는 단어 빠졌으니까 쓰세요. 그래서 화살표 밑에 엽록체라고 써두시는 게 좋고요. 자, 이걸 실제로 그림으로 그리면 그 밑에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물은 물관을 타고 올라가고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기공을 통해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산소도 기공을 통해 나오고요. 그리고 포도당이 만들어지는데 포도당은 입자 한 개로 그렸어요. 자, 근데 낮 동안에 이 포도당을 여러 개를 묶어서 녹말로 저장한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그림을 보면 누가 포도당이고 누가 녹말이고 누가 산소고 이산화탄소고 물이 뭐고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그림에는 실명이 아니고 기호로 나오니까 넘겨 12페이지. 자, 12페이지 2번, 3번 답 찾으십시오. 12페이지에 2번과 3번 답 찾으시면
2번에 2번, 3번에 3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거 2번, 3번 중에 질문 괜찮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2번 위에 있는 그림을 보고 A, B, C, D, E가 누군지 실제로 실명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되겠어? 그래서 이 그림 보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이동하는 통로를 물관, 설탕이 이동하는 통로는 채관, 그 다음에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드나드는 통로를 우리는 기공이라고 한다는 거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되겠어? 자, 그러면 선생님 이동할 때 왜 굳이 설탕으로 바꿔서 이동해요? 설탕이요, 이동하기 가장 쉬운 형태. 왜? 얘가 물에 잘 녹아서요. 여러분들 녹말이 물 녹아요? 안 녹아요. 되겠어? 물에 잘 녹는 설탕 형태로 바꿔서 이동시키는 겁니다. 되겠니? 라고 하는 것도 가끔 학교에서 물어보니까 대답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는 건데, 됐지? 이러한 광합성을 많이 하면 좋아요? 엄청 좋아요. 우리한테 필요한 산소도 공급할 수 있고, 요즘에 가장 문제가 되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의 식량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니까 식물이 광합성을 많이 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식물에서 일어나는 이 광합성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어요?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이게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관건이에요. 되겠어? 자, 이러한 광합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이 얘기인데요. 광합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은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광합성에 가장 중요한 건 비대로제예요. 됐어? 그래서 얘는 햇빛이 비치는 낮에만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요, 식물들을 어떻게 합니까? 형광등 밑에 갖다 놓죠. 그러면 해가 떠는 줄 알고 광합성을 계속합니다. 알겠어? 네. 그래서 빛이 셀수록 광합성을 많이 한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냥 빛만 떠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햇빛이 쨍쨍할수록 광합성도 더 많이 하는 거구나. 그래서 햇빛이 셀수록 광합성 양이 증가한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증가해요? 이거 그래프 외우세요. 실제로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요, 광합성의 양이요 증가합니다. 그러면 이거 계속 증가해요? 그럼 좋겠죠? 아닙니다. 어느 정도까지만 증가하다가 아무리 세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됐어. 우리 과학자들은요, 가장 됐어, 광합성을 세게 하는 최소한의 빛의 양 요거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그만큼만 줘. 알겠어? 이겁니다. 됐죠? 자, 빛이 있으면 광합성 양이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세기 이상이면 광합성 양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지는 모습을 띄어요. 자, 그 다음에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두 번째 요소가 뭐냐면, 광합성할 때 필요한 재료 이산화탄소입니다.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을수록 광합성 양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요? 빛하고 똑같아요. 빛하고 이산화탄소에 의한 광합성의 변화 똑같습니다. 됐죠? 어느 정도까지만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 되겠어? 그래서 빛과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광합성의 변화가 같은 모습을 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요소가 온도입니다. 온도. 빛의 세기와 온도는 다른 말이잖아요. 그죠? 온도입니다. 자,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이 증가합니다. 근데 얘 모습은 얘네들이랑 달라요.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이 증가한다 그랬는데요.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의 양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증가해요? 라고 하면 얘는 특이합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이 증가하다가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광합성이 뚝 떨어집니다. 왜? 광합성에 일어나는 엽록체가 다 죽어서 그래요. 되겠어요? 이때에 해당되는 온도가 대략 40도 내외입니다. 되겠냐? 식물의 체온이 40도 이상을 넘어가 버리면 엽록체가 파괴돼서 더
더 이상 광합성이 아니야. 되겠니? 그래서 우리는 최적의 환경들을 다 찾아낸 거죠. 그래서 그 환경을 유지하게 만들어 놓은 게 비닐하우스입니다.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농법이 개발되고 나서부터 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 거야. 되겠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광합성이 뭔지도 알았고요. 광합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도 뭔지 알았으니까 그러면 실제로 광합성이 일어났을 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포도당이 만들어지자마자 녹말로 저장되는 거 맞아? 됐어? 이런 것들을 저는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것들을 다양한 방법들로 실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페이지 잠깐 올래요? 자, 10페이지, 11페이지가 광합성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들이에요. 광합성과 관련된 다양한 실험들입니다. 자, 그중 첫 번째, 광합성을 해서, 그래서 광합성을 해서 산소가 들어가고 산소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녹말이 만들어지는 게 확실한 건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자, 그 중에서요. 첫 번째, 이렇게 화분이 있다고 치자. 전형적인 걸로 설명할게요. 여기에 토끼풀을 키워요. 그럼 토끼풀이 이렇게 잘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 화분을 하루 동안 햇빛이 비치지 않는 깜깜한 곳에 집어넣어요. 햇빛이 비치지 않는 깜깜한 곳을 우리가 어둠 상자 이렇게 돼요. 어둠 상자 속에 하루 동안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광합성을 못하니까 그동안 광합성을 해서 잎에다가 저장했던 모든 녹말들을 체관을 통해서 다 이동시켜버려서 잎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 자, 그리고 나서 하루가 지나고 나면 이 어둠 상자에서 이제 꺼내겠죠. 자, 이렇게 꺼내서 한쪽 잎은 은박지로 쌓여. 그리고 한쪽 잎은 가만히 놔두고 햇빛이 쨍쨍 내려지는 곳에다가 둘 거야. 이런 얘기예요. 됐니? 자, 근데 생각해봐. 은박지로 싸면 햇빛을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아요. 그래서 A는 광합성을 못 합니다. 그리고 B는 햇빛을 받으니까 광합성을 하겠죠. 이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이 맞다면 뭐야? A는 광합성을 못했어? B는 광합성을 했어? 이유가 뭐야? 햇빛을. 그쵸. 광합성이 반드시 햇빛이 있을 때만 해? 이거 확인하겠다는 거야. 되겠어? 그랬을 때 실제로 A는 광합성을 못하고 B가 광합성을 했다면 아, 광합성을 할 때 반드시 빛이 필요하구나. 이것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야. 되겠어? 자, 그런 다음에 됐죠? 얘를 이제 불을 끄고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그리고 정말 녹말이 저장되고 있는 게 맞는지를 실험할 건데요. 자, 우리 몇 학년 때 배웠냐? 아, 이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거구나. 녹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약품이 있어요. 녹말에다가 떨어뜨렸을 때 색깔이 바뀌는 약품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이오딘, 아이오디나 칼륨 용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어? 아이오딘화 칼륨이라고 하는 지시약이 있는데 얘는 녹말이랑 만나면 얘는 청남색으로 색깔이 바뀌어요. 다른 애랑 만나면 색깔 변화가 없는데 얘는 녹말이랑 만났을 때 청남색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그래서 녹말이 있나 없나 검출하는 시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너무 기니까 아이오딘 용액 읽을 때 그냥 그렇게 읽어요. 되겠어? 아이오딘 용액을 떨어뜨리면 녹말을 검출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녹말이랑 만나도 이 새끼가 청남색인데 너네 알아? 식물의 잎이 무슨 색이니? 초록색. 구별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색깔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가 너무 똑같아서 구분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떨어뜨리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니? 탈색을 먼저 해야 돼. 잎의 색이 초록색이 아니고 누런색으로. 자, 근데 잎은 왜 초록색이야? 연노치. 엽록체가 있어서.
엽록체 속에 엽록소라는 색소가 들어있어서 잎이 초록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색소를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게 탈색시킨다는 얘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이 잎을 따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0페이지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 아는데, 됐죠? 얘를 따서 에탄올이 들어있는 용액에다가 잠깐 넣었다가 빼요. 됐어? 에탄올이 들어있는 용액에다가 잠깐 넣었다가 뺀다. 왜요? 이게 바로 엽록소를 제거하는 용액이에요. 그래서 식물의 잎이 누렇게 보이게끔 탈색한다는 뜻입니다. 됐어? 그래서 잠깐 넣을 때는 초록색인데 뺄 때는 누런 떡잎으로 바뀌어서 나와. 그래서 떡잎으로 바뀐 그 잎 두 개를요. A하고 B를요. 됐어?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나유나 핸드폰 보는 거 아니지? 여기에다가 아이오딘 용액을 각각 떨어뜨리는 거다. 되겠어? 아이오딘 용액을 각각 떨어뜨려요. 그랬더니 A한테는 아무 변화가 없고요. B만 청남색으로 바뀝니다. 되겠어? A는 아무 변화가 없고 B만 청남색으로 바뀝니다. 아이오딘 용액을 떨어뜨리면. 그렇다는 건 뭐야? A는 광합성을 못했네? 그래서 녹말 안 생겼네? 근데 B는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해서 녹말이 생겼네?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식물은 빛을 받을 때만 광합성하는 거구나. 그리고 광합성을 한 결과 낮 동안에는 식물의 잎에 녹말로 영양분을 저장하는 게 맞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이야. 알겠어? 이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실험도 있어요. 뭐냐면 식물이 낮 동안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방출한다 그랬잖아요. 되겠어? 그래서 실제로 산소가 잘 방출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들도 합니다. 자, 그 중에서요. 여러분들이 뭐를 보면 되냐면 자, 11페이지 보시면요. 11페이지에 위에 있는 그림이 아니고 밑에 있는 이렇게도 실험해요 라고 하는 거기 보시면요. 자, 주사기에 시금치 잎 조각 5개를 만들어서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에 넣습니다. 자, 피스톤을 당겨서 잎 조각 속에 공기를 뺀 1% 탄산수 나트륨 수용액이 담긴 비커에 넣고요. 비커 주변에 자, 등이 켜진 개수를 늘리면서 잎 조각이 떠오르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본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요. 물속에다가 자, 근데 여기에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집어넣는데 어떻게 쓸까? NaHCO3 읽어지냐? 탄산수소 나트륨. 이거 왜 집어넣어요? 자, 이 탄산수소 나트륨을 물에 넣는 순간 탄산수소 나트륨 속에 들어있는 얘가 이산화탄소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물속에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거야. 그러면 식물은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지니까 광합성이 활발해지겠죠? 맞아.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의 역할은 이산화탄소를 공급하는 거야. 그러면 이산화탄소의 양이 많아지니까 광합성이 활발해질 거야. 자, 그럼 광합성이 활발해지니까 포도당을 만들고 뭐가 나오겠니? 산소가 뽕뽕뽕 나오겠죠.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산소가 이렇게 나오면 산소의 기포 때문에 기포로 둘러싸여서 얘가 가벼워지죠. 그럼 둥 떠요. 무슨 말인지 알아? 자, 그때 여기에 백열전구를 하나만 켰을 때, 2개 켰을 때, 3개 켰을 때 빛을 세게 하면 됐어? 광합성이 더 활발하니까 얘가 떠오르는 시간이 더 빨라질 거야. 이런 뜻입니다. 되겠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실험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광합성에서 정말 됐어? 빛이 필요한지, 그 결과 산소가 나오는지, 되겠어? 그 다음에 녹말이 만들어지는 거 맞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10페이지, 11페이지에서 점검하는 실험들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 이게 광합성이야. 내용 별로 없죠? 괜찮죠?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9페이지요. 1번부터 5번까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요거 3개를 한꺼번에 다 하시고 채점까지.
갈게요. 자, 9페이지에서 질문. 이산화탄소 농도를 이산화탄소 양이라 써야지. 200. 9페이지 질문 없어. 자, 10페이지, 11페이지 질문. 괜찮습니까? 10분만 끊었다가 하죠.